발명가 특허 제13강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특허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명의 성립 요건, 특허법 제2조 1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보도한 것입니다. 발명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와 같은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 요건, 세 개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규성입니다. 특허법 제29조 1항. 세 번째는 진보성, 인벤티브 스텝, 특허법 제29조 2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특허를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추론을 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특허를 추론할 수 있습니까? 자, 물론 국내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국내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 반드시 이 국내에 주소나 이 영업소가 있어야 됩니다. 파리협약 가맹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특허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자, 국내에 주소와 영업소가 있는 선임된 대리인 혹은 특허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에 있는 파리협약 가맹국 국민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파리협약 가맹국 내에 있는 비가맹국 국민, 또 이 파리협약 비가맹국 내에 있는 비가맹국 국민, 결국은 특허 추론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특허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 없으면 이와 같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특허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 추론은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입니다. 사상이기 때문에 현물, 모형이나 이 시제품, 시작품을 추론하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사상은 무형이죠. 무형이기 때문에 현물로 직접 추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서면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발명의 특정 수단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물, 모형을 직접 제출하게 되면 발명의 특정한 이 수단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명 구현 수단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권리 범위를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죠. 자, 이와 같은 거는 이 기탁기관, 공인된 이 국제 기탁기관에 기탁을 해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용이하게 입수 가능한 것은 뭐 기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추론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특허 추론서입니다. 추론서. 그 다음에 명세서와 이 도면. 이 명세서에는 발명의 이 상세한 이 설명이죠. 발명의 목적이나 구성, 효과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이 특허 청구 범위도 작성을 해야죠. 그 다음에 도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서. 내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서류가 있으면 내가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변리사, 대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특허 추론은 이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특허 추론서, 그 다음에 명세서, 도면, 요약서, 우선권이 있으면 우선권 주장할 수 있는 이 증명서류,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임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이 특허법에 규정된 이와 같은 추론 절차 방식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반려가 됩니다. 특히 추론 절차 이 양식에 맞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추론할 때 이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작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그 양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나 이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한국어를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경우에 절차 방식에 맞지 않으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반려가 됩니다. 반려가 되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가 기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법인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자연인은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전부 다 이 자연인이 됩니다. 근대법 이후에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명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 법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이 재단법인, 영리법인이나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법인, 중간법인, 외국법인, 내국법인 이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자연인이죠. 자, 그러면 이 특허 추론에서부터 이 등록까지 어떤 형식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와 같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론 신청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특허 고객 번호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 이름이 추론인 코드 신청서였는데 지금 이 이름이 또 바뀌었네요. 보니까 특허 고객 번호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후에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평생 여러분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를 등록해서 이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특허 고객 번호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이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도 조금 후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받으면 거기 다 있습니다. 특허 추론서, 명세서, 이와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작성하면 됩니다. 이 보증서와 의견서는 심사관이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추론인에게 특허법 제29조 1항에 의해서 신규성이 없다든지 이와 같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내면 이 추론인이 심사관의 이와 같은 데 대해서 답변서 격이죠. 의견서와 이 보증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도 전부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여러분 PC에 이제 설치한 다음에 작성을 하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쭉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이제 작성이 끝나면 여러분이 온라인상으로 이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요금도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다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고객 번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에 이름은 추론인 코드 부여 신청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특허 고객 번호 신청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신청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특허청에 특허 고객 번호 신청하는 게 지금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특허 고객 번호를 신청한 다음에 특허청에서 이와 같은 번호를 부여받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이 번호를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 고객 번호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이 검색 사이트에서 특허청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서 특허청의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특허청 홈페이지 보면 자,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특허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 납부까지 편리하게 해서 이와 같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국내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특허 고객 번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특허청에 한번 가입을 하면 평생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가입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등록하면 이와 같이 특허 고객 번호를 받게 됩니다.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여러분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허 고객 번호 신청하는 방법 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특허 고객 번호를 신청해서 받는 거. 자, 여기 고객 지원을 보면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용 안내를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 이용 안내 동영상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특허청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전자출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전 등록 절차인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할 출원인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JPG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서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명. 홈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왼쪽 전자출원 시작하기에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 1단계 프로그램 설치 및 확인에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 및 전자출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확인이 완료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통합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고객번호 신청 시 필요 파일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먼저 여러분이 서명이 좋습니다. 서명을 내서 JPG 파일을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출원인 구분 선택 및 실명 확인 단계입니다. 국내 자연인의 경우 실명 인증 후 첨부 문서를 행정정보 사용 동의로 선택하여 생략하면 일과 시간 외에도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내 자연인입니다. 부분에서 출원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국내 자연인.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발급 확인을 선택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출원인인지 확인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특허 고객 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발급 확인 화면에서 등록된 특허 고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없겠죠. 처음 신청하기 때문에. 실명 인증을 클릭합니다. 실명 인증을 클릭 시 특허로 화면이 종료되고 실명 인증장이 나타나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난 실명 인증창에서 출원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를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하여 실명 인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실명 인증 확인 후 실명 인증 작업을 완료합니다. 자, 완료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국문과 영문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특히 영문 이름인 경우에는 홍이성이죠. 성 다음에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항목 중 별표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먼저 준비한 출원인의 인감도장 이미지 또는 서면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JPG 파일 만든 걸 합니다. 이미지 첨부를 클릭하여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출원인의 주소는 도로명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도와 군, 구를 선택하고 도로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도로명을 선택한 후 주소를 클릭하면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상세 주소를 기재하여 주소 입력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소 자동 변경 항목을 체크하면 전입신고에 따른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 주소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송달 주소는 특허청 통지서를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받기를 원할 경우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시도, 국적을 입력한 후 출원인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기재합니다. 송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특허청에 신청하게 되면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기 위한 겁니다. 주소가 같으면 문제가 없죠. 특별히 다른 주소가 있으면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독 출원 가능 여부라는 미성년자생이 법정 들이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불가능을 선택합니다. 불가능 사유를 선택한 후 하단에 나타난 법정 들이인 정보 및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출원민이 99년 이전에 출원한 건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행정정보 사용 동의 여부를 동의로 선택합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 증명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이미지 파일 전부 다 여러분이 여기에는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이 받아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미성년자가 있었는데요. 단독 출원 가능 여부는 뭐냐면 미성년자는 자기가 출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는 게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하듯이 여러분이 작성하면 됩니다. 전부 동의를 해야 되겠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특허청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화면에 표시된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해당 접수 번호를 클릭하여 신청 결과 조회 화면으로 이동 후 접수 번호를 입력하여 진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접수 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 대리인 정보 조회로 선택을 변경 후 출원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도 가능합니다. 처리 상태 및 결과가 처리 중인 경우 잠시 후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라며 반려의 경우 통지서 보기 등을 통해 반려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려인 경우에는 뭔가 잘못 신청권이 적었을 처리 경우가 상태가 발생합니다. 확인되면 통지서 보기를 클릭하여 부여된 특허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특허 고객번호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이 특허 고객번호를 신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받게 됩니다. 저는 1999년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때 이름은 출원인 코드 통지서였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특허 고객번호. 그래서 여러분이 요 번호죠. 출원인 코드 번호, 특허 고객 번호 요걸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이것을 여러분 PC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서 여러분이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치할 때 통합 설치에서 전문가용이 아니고 여러분은 초보자용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초보자용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전자출원하기 위한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고객 지원에 가서 이용 안내에 가서 여러분이 보면 여기 이용 안내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자, 요같이 뜨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요 밑에 보면 자, 전자출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 이유가 시켰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설치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출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는 서식 작성 소프트웨어, 명세서 작성 소프트웨어, 통지서 열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식 작성 소프트웨어는 특허, 실용 실행, 디자인, 석표의 출원, 중간, 등록, 심판 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입니다. 명세서 작성 소프트웨어는 특허, 실용신안의 명세서, 디자인을 도면, 보정서 별지 등 특허 문서 작성 전용 워드 프로세서형 소프트웨어입니다. 통지서 열람기는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를 열람 및 인쇄하는 이거는 특허청 심사관이 보내주는 의견 제출 통지서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특허로 홈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특허로 초기 화면에서 왼쪽 전자출원 시작하기에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화면은 전자출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일괄 설치할 수 있는 통합 설치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개별 설치로 통합 설치 전문가용으로 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은 전문가용이 아니고 초보자용으로 설치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설치 전문가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통합 서식 작성기, 전자문서 작성기, 통지서 열람기를 일괄하여 설치하는 통합 설치 초보자용으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설치를 원하는 출원인은 개별 설치 항목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설치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를 위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난 파일 다운로드 대화상자에서 PC에 저장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
설치용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 작업을 시작합니다. 설치 초기 화면에서 저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문가용은 필요 없습니다. 초보자용으로 설치하기 바랍니다. 설치 유형 중 표준 설치는 통합 서식 작성기, 전자 문서 작성기, 통지서 열람기 모두를 설치합니다. 사용자 정의 설치는 통합 서식 작성기, 전자 문서 작성기, 통지서 열람기 중 설치를 원하는 소프트웨어만 선택하여 설치하는 설치 유형입니다. 설치 유형, 표준 설치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복사 시작 화면에서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통합 서식 작성기 설치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작 메뉴 폴더 선택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바탕화면의 아이콘 생성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준비 완료 창에서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서식 작성기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나타난 설치 완료 창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서식 작성기 설치 작업을 완료합니다. 통합서식 작성기 설치가 완료된 후 나타난 통합 특허 문서 작성기 설치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작 메뉴 폴더를 선택 후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 특허 문서 작성기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되겠습니다. 지금 서식 작성기. 대화 상자에서 AKEdit.exe 실행하기 체크를 해제한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나타난 통지서 열람기 설치 안내 내용을 확인 후 특허청 관련 프로그램 및 연결된 인터넷 창을 모두 종료합니다. 인터넷 창이 모두 종료된 여러분은 초보자용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니까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사항 적용 대화 상자에서 바탕화면의 아이콘 생성 체크란을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통지서 열람기 설치 완료 화면에서 완료를 선택하여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을 완료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 대화창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작업을 종료합니다. 설치 작업이 완료된 이후 바탕화면에 생성된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실행 아이콘이나 윈도우 시작 메뉴를 이용하여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 후 소프트웨어가 실행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출원 자, 이와 같이 오늘 수업에서는 특허 고객번호 신청하는 방법과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이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통합으로 설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통합 설치해서 초보자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